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 8문제 풀고 나서 오늘은 이제 3문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보험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전된 문제로 나가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이틀 동안 학습한 내용을 조금 총괄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학습하시면서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문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적과전 종합으로 보험에 가입한 과수원의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미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런 표가 많이 눈에 익으실 텐데, 그러면 이 표의 계약사항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명, 품목은 배이고요. 그 다음에 항상 계약사항에 보면은 표준 수확량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이 있고, 평년 착과수, 이거는 적과전이라서 평년 착과수, 그 다음에 가입 과실수, 그 다음에 실제 결과 주수, 가입 주수, 가입 가격, 가입 과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계약할 때 적과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가입을 했고, 그 다음 적과 후에는 특정 7종입니다. 자, 적과전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묻지도 않는다. 그래서 모든 재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는 조금 간단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 적과 후에 특정 7종이나 특정 5종 한정일 때는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에서는 우선 품목, 그 다음에 수령, 그죠? 20년, 10년, 수령별, 그 다음에 재배 방식별,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재배 방식은 나와 있진 않고, 품목, 배, 그 다음에 수령까지 나와 있는 그 계약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 표준 수확량이 언제 쓰이는지, 그 다음에 평년 착과수, 평년 착과량이 계산할 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여기서는 지금 평년 착과수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결과 주수가 130주, 그 다음에 황금 10년 그 실제 결과 주수가 70주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문제가 지금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그 다음 미보상, 그 다음 수학불능 주수를 모두 뺀다는 것을 떠올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신고 20년생이 실제 결과 주수가 130주인데 고사 20주를 했다. 그 다음에 황금 10년 실제 결과 주수가 70주인데 미보상 주수가 10주가 있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표본 주수표,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의한 표본 주수는 8주이다. 여기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8주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그 표본 주수표에 의해서 표본 주수를 찾는데 여기는 지금 주어졌죠. 이렇게 갑자기 구해내다가 갑자기 조건이 주어지면 어떨 때는 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자, 주어졌네. 그러면 계산 과정이 조금 한 단계는 간단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정 표본 주수를 이제 산정하는 것까지 이 표를 보고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고 20년생이 있고, 그 다음에 황금 10년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실제 결과 주수가 130주였었고 신고 20년생은 고사 20주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사해야 될 주수는 110주다. 그 다음에 황금 10년생 실제 결과 주수가 70주인데 미보상 주수가 10주가 있어서 그럼 조사를 해야 될 대상의 주수는 60주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과수원에서 지금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조사 대상 주수는 170주가 됩니다. 이것을 찾는 이유는 이
과수원 전체의 표본주 수를 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는 8주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데 8주를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조사 대상 주수가 지금 전체 170주이기 때문에 이 100의 자리, 이때 또 조심해야 될 게 100 단위일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150주 이상부터는 이 100의 자리에다가 7주를 더해줘서 표본 주수 8주가 되는 것입니다. 네, 150주 미만일 때는 7주, 6주, 5주 어제 보셨던 표에 거기에 표본 주수 표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150주 이상일 때부터 여기다가 100의 자리에다가 7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8주가 되는데 여기 조건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8주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문제를 안 봐도 여기 적정 표본 주수를 구할 수 있겠죠. 각 품목별로, 품종별로. 그러면 이 8주를 비례 배분하면 됩니다. 8주 과수원 전체 표본 주수가 8주이니까 8주를 이 품목별로 비례 배분해야 돼서 전체 170주 중에서 이 신고 20년생에 해당되는 게 110주이기 때문에 8주 곱하기 170분의 110을 하면 이 황금 20년생의 적정 표본 주수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황금 10년생 8주를 전체 170주 중에서 60주에 해당하는 부분이 적정 표본 주수가 됩니다. 자, 이 계산기가 자, 8 곱하기 110 나누기 170 해도 되고 분수로 나타내도 됩니다. 자, 5.1이니까 6주가 되고 다시 한번 틀리더라고요. 8 곱하기 110 나누기 170은 5.1이니까 6주가 됩니다. 적정 표본 주수. 그 다음에 8 곱하기 60 나누기 170은 2.8이니까 3주가 적정 표본 주수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신고 20년생 표본주 착과수 합계가 480개, 그 다음에 황금 10년생 표본주의 착과수가 합계가 210개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과수원의 전체 적과 후의 착과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체 과수원의 전체 적과 후 착과수를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회 문제에서는 한 주당의 착과수가 주어져 있었죠. 그렇게 갑자기 우리가 하나하나 구해 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은 당황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적정 표본 주수 6주와 3주를 구해 놨는데 이 문제에서 그 표본주 착과수 합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고 20년생의 그 표본주의 착과수 합계가 총 480개. 이 480개가 6주에 해당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분의 480을 가지고 한 주당 표본 그 착과수를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게 주어져 있었죠. 이 값이 주어져 있었거든요. 그럼 이것이 몇 개냐 하면은 나중에 계산하고 그럼 이거의 한 주에 표본 착과수의 개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신고 20년생에 대한 조사 대상 주수가 총 110주였어서 110배를 해주면 110주에 해당되는 전체 착과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신고 20년생의 착과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황금 10년생은 지금 표본주의 착과수가 총 210개라고 주어져 있고 이것은 표본주가 3주잖아요. 그러면 표본주 3주에 210개가 달렸다는 얘기니까 그럼 한 주당 몇 개가 착과 개수냐 거기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가 60주였기 때문에 60배를 해주면 60주에 해당되는 착과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과수원 전체 적과 후 착과수이기 때문에 이 품종과 이 품종의 적과 후 착과수를 더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거 480을 6으로 나누니까 6, 8, 40, 80개 한 주당 80개씩 달려있다는 얘기고 그거에 110배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건 70개 여기는 한 주당 70개씩 달려있고 곱하기 60주마다 70개씩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80 곱하기 110 더하기 그 다음에 70 곱하기 60은 13,000개
13,000개가 이 과수원의 적과 후에 달려있는 착과수가 13,000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0번 문제 척과전 종합위험 방식 2에 가입한 과수원의 병년 착과수가 20,000개, 가입 과중이 500g, 실제 결과 주수가 200주일 때 물음에 답하시오. 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틀이 없이 문제를 한번 내봤는데 어떤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표를 보고 문제 푸는 습관을 가지다 보면 이렇게 문장으로 나타나 있는 거 보면 약간 좀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랬는데 그래서 틀이 없이 이렇게 문장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도 익숙해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식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평년 착과수가 20,000개, 그다음 가입과중 500g, 실제 결과주수 200주일 때 단감 과수원인 경우에 적과 전에 태풍 우박 피해가 확인되었다. 그 다음에 적과 후에 착과수가 14,000개일 때 착과 감소량 산정하시오. 착과 감소 과실수가 아니라 착과 감소량입니다. 자, 이때 적과 전에는 태풍 우박 피해입니다. 아까 계약사항에 봤을 때 적과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모든 보상 재해가 보상되는 그 조건이었는데 조건이었죠. 그래서 단감 과수원에서 적과 전에 태풍 우박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 차감한 만큼 감소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사과 과수원으로 이제 생각했을 경우에 적과 전에 이제 이번에는 조수해로 인해 일부 나무에만 국한된 피해로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일부 피해주수가 이게 조사되었다. 이때에도 착과 감소량 산정하시오. 이 문제는 여기 1번 같은 경우에는 적과 전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한 보상 모든 재해로 인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종합이더라도 적과 전이니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보장하지만 여기서는 조수해로 인한 일부 나무입니다. 조수해로 인한 일부 나무에만 국한된 피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비교하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과 후 착과수가 19,200개입니다. 그리고 병년 착과수는 200개 서로 각 문제마다 똑같고 가입과중 500g 똑같고 실제 결과 주수 200주로 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착과 감소량을 이제 구하는 문제이고 착과 감소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먼저 저는 기억을 할 때 착과 감소량이다 그러면 먼저 가입 과중 곱하는구나 하고 항상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에 가입 과중 킬로그램을 곱하느냐? 착과 감소 개수죠. 착과 감소 과실수에다가 가입 과중을 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착과 감소는 평년 착과수에서 올해 적과 후의 착과수 차이만큼이 감소했다 하는 그 개수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종합에 넣었을 때 종합 방식일 때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다 이제 보상해주는 그런 종합 위험 보장 방식일 때는 평년 착과수에서 그냥 적과 후 착과수, 적과 후에 착과수 개수 뺀 만큼이 감소되었으니까 그 개수에다가 가입 과중 곱해주면 됩니다. 그냥 종합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다 넣었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 뺀 거에서 가입 과중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종합이더라도 조수해나 화재 피해를 입었을 때입니다. 조수의 화재 피해 입었을 때는 앞에 종합과 같이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뺀 거에서 가입 과중을 곱한 것과 그 다음에 평년 착과수에서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평년 착과수에서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한 평년 착과수 중에 최대 인정 피해율만큼이 감소되었다는 얘기니까 거기다가 가입 과중 곱한 그 값에서 작은 값이 착과 감소량이 됩니다. 자, 지금 착과 감소량으로 표현을 해봤고, 그러면 착과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 여기까지가 착과 감소 과실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이더라도 조수해 화재 피해로 이제 부분 피해만 입었을 때는 이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착과수가 착과 감소 과실수 이거랑 그다음 평년 착과수 곱하기 최대 인증 피해율 여기까지 개수 중에서 작은 값에다가 가입 과중을 곱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고 그러면은 적과 전에는 그렇게 과실이 많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나무에 의한 피해가 많다 보니까 최대 인정 피해율에 주로 나무 피해율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무 피해율은 어떻게 구할까? 자, 고사주수 피해 입은 게 고사된 거가 피해 입은 거죠. 수학불능 이것도 피해 입은 거죠. 그 다음에 일부 피해 받았어. 일부 피해 있는 것도 피해 입은 거죠. 이 모든 주수를 더한 것을 다시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이것이 그러면 최대 인정 피해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과 감소량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착과 감소 과실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봐야 되고 지금 착과 전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단감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평년 착과수가 2만 개, 그 다음에 적과 후의 착과수가 14,000개였다. 그러면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6,000개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것은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착과 감소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6,000개에다가 가입 과중을 곱하면 됩니다. 500kg이니까, 500g이니까, 자, 500g, 이것을 주로 킬로그램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0.5kg이 됩니다. 이건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0.5kg을 해주면 3,000인가? 자, 3,000 단위 감소량이니까 3,000kg이 착과 감소량이 됩니다.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자, 사과과수원이고 이제 적과 전에 조수해로 인한 멧돼지나 이런 뭐 고란이나 이런 동물에 의해서 일부 나무에 피해를 입은 국한된 피해로 자, 그러면 착과수 착과수가 19,200개입니다. 원래 평년 착과수가 200개여야 되는데 그 피해로 19,200개만 착과가 조사가 되었다. 그럼 이만큼에 대한 감소 과실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착과 감소량으로 단정 지으면 안 되고 조수해로 화재로 인한 일부 나무에만 국한된 피해일 때는 자, 평년 착과수 2만 개에서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 주수가 200주 중에서 피해 입은 것이 고사가 5주, 그 다음에 수학불능 주수가 3주, 그 다음 일부 피해 입은 것이 또 2주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큼에 해당되는 것만큼 평년 착과수에서 피해를 입었다, 감소되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이 바로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 더 작은 값이 착과 감소 과실수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2만에서 빼기 19,200 800개가 감소했네요. 개수 항상 단위를 적어주는 습관 가지시고 그 다음에 2만 곱하기 나무 피해율,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 인정해 줄 수 있는 피해율은 나무 피해율입니다. 그러면은 10 나누기 200 하면 1000개가 감소되었네요. 그러면 1000개와 800개 중에서 800개가 더 작은 수이기 때문에 800개가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되고 착과 감소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가입 과중 0.5kg을 곱해줍니다. 그럼 800에다가 0.5 곱해주면 400 단위 킬로그램을 착과 감소량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 문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 적과전 종합보험에 가입한 과수원 평년 착과수가 3만 개, 그 다음에 가입 과중 500g, 그 다음에 실제 결과 주수가 300주일 때 물음에 답하시오. 모두 12문항입니다.
자, 이거를 처음부터 이제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 조사 대상 주수, 그 다음에 과수원 전체 조사 대상 주수, 그 다음에 적정 표본 주수, 그 다음에 적과 후 착과수, 착과 감소량, 미보상 감소량, 기준 수확량, 자기 부담 감소량, 그 다음 착과 감소 보험금 구하고, 그 다음 착과 손해 감소 과실수 산정하고, 착과 손해 피해율 구해서 그러면 낙과 손해 감소 과실수 산정하는 것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계약사항을 보면은 계약사항에 사과 과수원으로 적과 전에 냉해 동상에 피해 입었다. 그 다음에 사실 확인 조사 결과를 봤더니 피해가 있고 그 다음 미보상 비율 10% 있었다. 자, 그러면 품종은 후지, 그 다음 홍로, 그 다음에 수령,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주어져 있습니다. 10년 밀식이고 실제 결과 주수 200주, 100주, 고사가 20주, 미보상 10주, 그리고 적정 표본주에 착과수 합계 490개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후지에 적과 후 착과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로 210개라고 적정 표본주에 착과수 합계가 나와 있으니까 한 주당에 이것도 한 주당에 착과수를 알 수 있어서 두 개를 더하면 이제 과수원 전체 착과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주당 평년 착과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당 평년 착과수,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 이것이 나온다는 것은 여기서 미보상 감수량을 산정할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미보상 비율 나왔네. 그럼 주당 평균 착과수 주어졌네. 안 구해도 되겠다. 여기 주어졌으니까 조금 간단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항목별로 지금은 제가 풀어드리고 사실은 이 문제를 보고서 뭐 착과 감소 보험금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실손해 보험금은 지금 안 되겠고 그럼 여기 보자. 착과 감소 보험금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보장 비율이 안 주어져 있는데 보장 비율은 50%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지가 후지는 후지 품종이 실제 결과 주수가 200주가 있었는데 고사 주수가 20주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가 10주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 주수는 170주가 됩니다. 그리고 홍로는 실제 결과 주수가 100주였는데 고사 주수 10주,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가 20주에서 70주가 조사 대상 주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해야 되니까 70 하면 240주가 전체 조사 대상 주수가 되고 그럼 과수원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가지고 전체 과수원 표본 주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200의 자리 2에다가 7을 더해주라고 했죠. 그러면 9주가 이 과수원 전체의 표본 주수가 됩니다. 그럼 9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표본으로 해서 그 척과수를 구해서 그 다음에 감소 과실수를 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9주를 이제 비례 배분해야 되겠죠. 그럼 후지에 대한 적정 표본 주수는 9주를 240분의 170만큼, 그 다음에 홍로는 9주를 240분의 70만큼 적정 표본 주수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구해보면 9 곱하기 170, 240, 170 나누기 240은 6.3이니까 7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9주 곱하기 70 나누기 240 하면 2.6이니까 3주가 됩니다. 자, 그럼 적정 표본 주수,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주수, 그 다음에 전체 조사 대상 주수, 전체 표본 주수, 그 다음에 적정 표본 주수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척과 후 착과수를 구할 수 있겠죠. 조건에 주어진 게 적정 표본주 착과수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후지는 이 7주에 착과된 그 개수가 490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홍로의 적정 표본주의 착과수 합계가 21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당 몇 개씩이 착과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7주분의 490을 하고 그러면 한 주당에 착과수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이 후지
후지는 조사 대상이 170주이기 때문에 170마다 이 한 주에 달려있는 척과수만큼이 달려있다는 얘기니까 이 값과 그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죠. 전체에 대한 그 척과후 척과수로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3주에는 210개씩이 달려있다고 했으니까 한 주당 몇 개 달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조사 대상 주수는 70주이니까 70배만큼 달려있는 거겠죠. 그럼 이 값이 척과후 척과수가 됩니다. 그러면 70, 170, 70 곱하기 170 더하기 70, 이것도 70 곱하기 70이네요. 자, 16,800개가 됩니다. 적과 후에 척과 수가 16,800개라는 얘기가 됩니다. 척과 감소량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 그 종합위험이니까 종합에 가입된 과수원이기 때문에 척과 감소량 구하기 위해서는 척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평년 3만 개인데 올해는 척과 후에 16,800개가 척과되었으니까 이만큼 감소했죠. 그럼 거기다가 가입 과중이 500g이었기 때문에 0.5kg을 곱해주면 척과 감소량이 나옵니다. 자, 그럼 3만에서 100이 16,800 하면 13,200개가 감소를 했고 곱하기 0.5배를 하면 6,600kg이나 감소하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척과 감소량을 구했으니까 이제 또 량을 구하고 나면은 바로 미보상 감수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 가입 과중을 곱한 상태에서 구하는 게 좀 더 간단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6,600 척과 감소량에서 6,600kg 곱하기 미보상 감수량이니까 미보상 비율이 10%라서 10% 0.1을 곱합니다. 자, 거기다가 더하기 미보상 주수가 있죠. 근데 후지, 홍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후지 미보상 주수가 10주이고 그럼 한 주당의 평년 척과수가 100개씩입니다. 자, 이게 두 가지라서 한꺼번에 합쳐도 되고 따로따로 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자, 미보상 주수 곱하기 그 다음에 주당 평년 척과수가 100개씩 100개 이거는 후지 거. 그 다음 더하기 홍로의 미보상 주수가 20주였는데 거기에 주당 평년 척과수가 102개씩이 달려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것도 계약자의 잘못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약자가 떠안는 그 개수입니다. 감수량입니다. 이 감수량은 미보상 감수량은 그 보상하는 이외의 원인으로 이게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자가 가져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미보상 주수 10주마다 10주에 한 주당에 100개씩 달려있다고 했을 때 이만큼도 계약자 거,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 20주에 한 주당 평년 척과수가 102개씩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계약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감수량은 계약자가 품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기 지금 킬로그램인데 여기 지금 개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그 가입 과중을 곱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상 안 해주는 거, 보상하는 제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했거나 감수량. 자,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10 곱하기 100 더하기 20 곱하기 102는 에다가 곱하기 과중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0.5 한 거에다가 더하기 6,600 곱하기 0.1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에 2,180kg이 미보상 감수량이 됩니다. 미보상 감수량.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수확량을 구해야 됩니다. 기준 수확량, 기준 수확량에다가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면은 자기 부담 감수량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준 수확량은 16,800에다가 더하기 이게 문제에 보면 이렇게 사과과수원으로 척과전에 냉해 동상의 피해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한 부분을 더해주어야 기준 수확량이 됩니다. 자, 만약에 척과전에 이런 피해가 없었다면은 척과 후 척과수가 그냥 그 기준 수확량이 됩니다. 그러면은 척과 후 척과수가 16,800개였는데 지금 냉해하고 동상의 피해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3만 개에서 16,800개만큼 감소한 것까지도 여기 더해 주어야지 기준 수확량이 됩니다. 자, 3만에서 여기 16,800 하면 13,200에다가 더하기 16,800을 더하면 3만 개. 3만 개가 기준 착과수가 되고, 기준 착과수 수확량이잖아요. 이거는 여기다 과중을 곱해야지 기준 수확량이 되기 때문에 3만에다가 곱하기 3만 하면은 0.5kg을 곱하면 이제 기준 수확량이 됩니다. 3만에서 0.5배를 하면 15,000kg이 기준 수확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부담 감소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 감소량. 자, 자기 부담 감소량 그럼 15,000kg 중에 자기 부담 비율이 20%이기 때문에 0.2배를 해주면 곱하기 0.2배만큼이 자기 부담 감소량이 됩니다. 3,000kg이 자기 부담 감소량이 되어서, 자, 그러면 이제 미보상 감소량, 그 다음에 착과 감소량, 그 다음에 자기 부담 감소량 다 구했으니까 이제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할 수 있겠죠. 착과 감소 보험금은 착과 감소량 마이너스 그 다음에 미보상 감소량 마이너스 자기 부담 감소량 곱하기 가입 가격 곱하기 보장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착과 감소량이 아까 6,600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2,180kg 자기 부담 감소량이 3,000 곱하기 가입 가격이 가입 가격은 2,000원으로 그 다음에 보장 비율 50%이기 때문에 0.5배를 하면 됩니다. 그럼 6,600 마이너스 2,180 마이너스 3,000은 곱하기 2,000 곱하기 0.5는 142만 원이 감소했을 때 지급받는 착과 감소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착과 손해 감소 과실수 착과 손해 감소 과실수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착과 전에 이제 보상받아야 될 보험금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착과 전에 상황은 이제 끝이 났고, 착과 후 착과수 16,800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이 착과 후 착과수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착과 전이 끝나고 착과 후에 이제 비에 입은 감수 과실수들을 이제 구해내게 될 건데, 그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착과율을 구하셔야 합니다. 착과율을 구하고 그 다음에 착과 피해율을 먼저 구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보험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러니까 종합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한 착과 감수 과실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6,800개라고 하는 것은 평년에 3만 개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착과율인가? 착과율을 구해보면 16,800 나누기 3만은 56%입니다. 56%의 착과율을 나타내고 있는 개수가 16,800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56%라고 하는 것은, 자, 이때 착과 피해율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착과 피해율. 자, 그러면 이 착과 56%는 얼마만큼 피해를 입은 건가라고 산정을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60% 미만인 경우, 60% 미만인 경우와 60% 이상, 그 다음에 100% 미만인 경우에 착과 피해율은 60% 미만인, 지금 이게 60% 미만이죠. 그럴 때는 5%를 피해율로 봅니다. 5%, 그 다음에 60% 이상, 그 다음 100% 미만인 경우에는 5% 곱하기 40% 분의 100% 빼기 여기 착과율 있죠. 착과율을 뺀 이 값이 착과 피해율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다시, 자, 착과 전에 이제 착과 감소 보험금 구하고 나면은 이제 착과 후 착과수, 착과 후에 이제 착과수를 구한 상태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착과 후 착과수가 평년에 비해서 56% 감소한 거예요. 그럼 이 56% 이것이 착과율인데, 이 착과율은 그러면은 피해율을 산정할 때 어떤 근거로 피해율을 산정할 거냐 하면 60% 미만일 때는 5%를
저가하고 차가수의 5%만큼이 피해 입은 비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착과율이 60% 이상 60%부터 60%도 해당이 됩니다. 100% 미만인 경우에는 5% 곱하기 40% 분의 100% 마이너스 착과율을 해주는 것이 착과 피해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착과율이 56%이기 때문에 60% 미만이므로 5%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를 구할 때는 저가 후 착과수에다가 5%만큼이 피해 입었다. 감수 과실수가 생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6,800 곱하기 0.05입니다. 하면은 840개가 감소되었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피해율이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는 840개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만약에 60%다, 62%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 0.05 곱하기 40%니까 0.4분의 100%, 착과율 62%니까 0.62 이 피해율을 가지고 저가 후 착과수에다가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러한 거 많이 풀게 되니까 또 뒤로 갈수록 익숙해질 거고, 우선에는 적과 전에 착과 감소 보험금을 이제 구하고 나면은 적과 후에는 먼저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피해율은 착과율 평년 착과수분의 저가 후 착과수를 가지고 착과율을 가지고 60% 미만이면은 5%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6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는 5% 곱하기 40%분의 100% 마이너스 착과율을 해준다는 것만 우선은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를 구했고요. 이제 착과 손해 피해율. 네, 그러면 이제 착과 손해 피해율 5%를 구했기 때문에 낙과 손해 감수 과실수 이제 구해보면 낙과한 개수가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 구하기 위해서 낙과수가 1000개 곱하기 이것을 주어진 게 그 낙과 피해 구성률은 100%로 조사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100%에서 여기 최대 인정 피해율은 여기서 5%입니다. 여기서 저가 후에서 제일 먼저 구한 게 착과 손해 피해율이 였으니까 이 피해율이 지금은 최대로 큰 최대 인정 피해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과, 배, 태풍, 낙과 이 단어들을 하나로 묶어서 사과, 배일 때 태풍이나 그 다음에 집중호우, 그 다음 강풍, 그 다음에 지진, 화재일 때는 1.07배를 하는구나. 땡칠을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땡칠 1.07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낙과 손해 감수 과실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계산해보면 1000개가 총 낙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1-5%니까 0.05만큼 곱하기 1.07 하면 1016.5입니다. 그럼 1016.5개인데 여기서 소수 처제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했기 때문에 1017개가 낙과 손해 감수 과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조금 간단한 문제로 이제 적과전의 문제 감수 과실수, 그 다음에 앞으로 과실 손해 보험금까지 이제 풀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업방 내용도 많이 읽으시면서 앞부분 내용과 그 다음에 뒷부분 내용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눈에 익혀 두시는 게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뒷부분은 사실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